1940년 3월 3일 경성, 현재 서울에서 태어난 김용님은 60년이 넘는 경력을 자랑하는 한국 영화 및 TV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배우 중 한 명입니다.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인생은 아름다워, 안녕 나 등의 드라마에서 감정 연기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배우 남성진의 어머니이자 남이루의 아내인 김용님은 화려한 스크린에서의 영광과 깊은 사생활의 아픔을 모두 겪은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 역할을 할 때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짓는 강인한 여성의 모습 뒤에는 결코 아물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지닌 예민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헌신, 인내, 그리고 상실을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여정이지만 동시에 눈물겨운 결말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김용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녀와 남이루가 수진이라고 지은 외동딸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1990년 그녀가 겨우 20살이었을 때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수진은 김용님의 자랑이자 기쁨이었고 연극 예술가가 되는 것을 꿈꾸는 똑똑하고 예민하며 활기찬 소녀였습니다. 비 오는 어느 날 저녁, 수지는 대학 연극 리허설에서 돌아오는 길에 통제 불능 트럭에 치였습니다.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충격은 김용님을 깊은 슬픔과 우울증의 심연으로 빠뜨렸습니다. 어머니로서 그녀는 항상 자녀에게 무한한 사랑을 쏟았고 따뜻한 성격과 창의력을 가진 수지는 그녀의 삶에 큰 동기부여의 원천이었습니다. 사고 후 김용님은 예측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날 밤 수진이 외출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종종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수진이가 죽은 후 몇 달 동안 그녀는 집 밖으로 거의 나갈 수 없었고 모든 촬영 초대를 거부하고 딸의 유품들, 수진이 그녀를 위해 뜨개질해준 스카프, 예술적인 꿈들이 가득 담긴 일기장,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만을 안고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그 고통은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아이를 잔혹한 운명으로부터 지켜낼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김용님은 이 슬픔을 진정으로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가까운 사람들에게 거리에서 어린 소녀들을 볼 때마다 수진이가 보였고 고통스러운 기억에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이 슬픔은 그녀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았고 예술에 헌신하는 데 있어 회복력이 있으면서도 딸의 기억 앞에서는 취약한 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용님의 경력은 1961년 첫 무대에 오른 이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배우 중 한 명이 되기까지 길고 자랑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AMB 드라마에서 작은 역할로 경력을 시작했지만 타고난 연기력과 헌신으로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1985년 그녀는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화려한 경력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전후 한국의 한 시골 가족의 고난을 연대기적으로 그린 이 드라마는 회복력과 감정을 동시에 지닌 복잡한 인물을 연기하는 그녀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상은 그녀의 재능을 인정받은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녀는 2010년 가족 갈등에 직면한 사랑하는 할머니 역을 맡은 인생은 아름다워부터 2021년 유머러스하면서도 심오한 캐릭터를 연기한 안녕, 나까지 일련의 인기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종종 어머니와 할머니였으며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느낌을 가져다 주어 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과 같은 국가의 청중에게 그녀를 사랑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2025년 방영 예정인 인생이 당신에게 귤을 줄 때와 1992년 관촌수필과 같은 드라마에 출연하여 드라마에서 코미디까지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는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1997년 제34회 저축의 날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여 예술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에서도 기여한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김용님의 경력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1910년대의 연출로 전향을 시도했을 때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노년 여성에 대한 드라마를 만들고 싶은 욕망으로 그녀는 열정적인 프로젝트에 시간과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스폰서의 지원 부족과 TV 산업의 치열한 경쟁으로 프로젝트가 취소되었습니다. 이 실패는 그녀에게 꿈의 일부가 산산조각 난 듯한 느낌을 주었고, 그녀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며 수많은 밤을 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실패는 2000년대 TV 드라마 출연으로 비판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녀의 캐릭터가 너무 부정적이며 평소 그녀가 그려왔던 따뜻한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의 역할에 온 힘을 다했기에 이러한 비판은 그녀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용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화 미녀의 탄생, 왔다, 장보리 등의 조연을 맡으며 끊임없이 실패에서 배우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녀를 울게 만든 순간들은 실패뿐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에서도 비롯되었습니다. 한 번은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한 어르신이 외로움을 덜어주었다며 감사 편지를 보내왔을 때 김용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편지는 힘든 시기에도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눈물은 그녀의 고통에 대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예술에 대한 헌신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크고 작은 모든 역할에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김용님이 항상 갈망해온 성취는 상이나 명예뿐만 아니라 극에 들은 바야 라는 느낌입니다. 그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나이든 여성 캐릭터를 현실적이고 심오하게 묘사하여 괜찮아, 뭘 해야 할지 몰라도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그녀는 뚱뚱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묘사하여 만나서 반가워요에 가까운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이 역할은 그녀에게 사랑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이야기로 관객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항상 젊은 배우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노력하며 종종 괜찮아요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예술 포럼을 통제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그녀는 특히 수진이 사망한 후 고아와 노인을 위한 많은 캠페인에 참여하여 딸을 기리고 그녀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1985년 김용님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괜찮다는 걸 알게 되어 기쁘다며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상을 추구하는 그녀의 모습은 예술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헌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김용님의 말입니다. 그녀는 1965년 드라마 촬영장에서 만난 배우 나미루와 결혼했습니다. 갤러리에서 재능 있고 유명한 배우였던 나미루는 결혼 초기 그녀의 인생의 동반자이자 든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남성진과 수진이라는 두 자녀가 있으며 오랫동안 그들의 가정은 대중의 눈에 행복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980년대에는 두 사람 모두의 직업적 압박과 강한 개성으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김용님과 나미루는 한때 별거 기간을 겪었는데 잠시 따로 살면서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괜찮아요. 김용님이 한 말입니다. 그리워도 괜찮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 모두 이 상실의 상처를 받았지만 고통을 다루는 방식이 달랐고 이는 결혼 생활에 새로운 틈을 낳았습니다. 김용님은 나미루가 때때로 너무 비밀스럽고 고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느꼈다고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괜찮아요. 글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다예요. 괜찮아요. 친구들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워도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